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트럼프 친서에 보면 만족했다. 뭐 요거는 답신 같은 거죠. 답신 정도 받았다. 뭐 그래서 뭐 이 정도 내용이면 괜찮다. 뭐 이제 조만간 다시 한번 대화를 재개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서로 이제 명분 만들기죠. 그래서 남북 경협주가 오늘 좋았고, 그리고 뭐 삼성이랑 뭐 중국의 OLED 투자 기대감 뭐 이쪽 부분에 대해서 뭐 관련주들 올랐다. 요거 같이 한번 볼 거고요. 6월달 요 이제 마지막 주인데 이 정도면 그래도 해줄 거는 해준 만족스러운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더 좋은 가능성도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해도, 왜냐면은 중간에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는 이제 하방이 좀 압력이 컸었는데 그 부분을 잘 이겨내고 최소한의 것은 해줬다. 뭐 이 정도로 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사상 최고치가 또 나왔죠. 사상 최고치를 또 찍었다. 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뭐 갈 줄은 몰랐네요. 그 중국이랑 이제 대화의 가능성만 뭐 얘기를 해도 이번에 대화가 열리면은 이거는 도장 찍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이 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요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미증시는 굉장히 기대를 높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장을 찍지 않겠느냐 요거랑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시중에 이제 돈을 좀 풀어서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 요런 뭐 요인들이 좀 작용을 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계속 쭉쭉 달리지 못하는 거는 당연히 뭔가 해소된 거는 없고, 뭐 이란 쪽에 대한 뭐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중동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그냥 가기보다는 한 번 정도 이슈 만들고 좀 쉬어주는 요런 모양. 이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고치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살짝 밀렸다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생각보다 그냥 계속 좋게 해서 치고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올라온 다음에 얘는 뭐 사상 최고치 이렇게 막 돌파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다우보다 좀 약하죠, 나스닥이 요즘에는. 그래서 그냥 쉬었는데 뭐 그렇다고 뭐 엄청 밀린 것도 아니죠. 그냥 횡보한 정도예요. 약보합권으로 끝났으니까. 얘도 역시 이렇게 좀 밀렸다가도 뭐 이상할 게 없는데 잘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정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게 솔직하죠. 올라오면서 위에 61선하고 1450, 제가 1450을 여기를 넘어가 주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탄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요 근처 가니까 61선 맞고 살짝 밀리잖아요. 요런 식으로 좀 솔직하게 밀려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 좀 솔직한 것 같아요. 지금 미증시는 생각보다 돈의 힘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강세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수급 동향을 봐야겠죠. 자,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뭐 이렇게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그냥 관망세 정도였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900억 정도면은 개인 투자들 뭐 소폭 매도했는데 이거를 기관이 받았다. 금융 투자자가 받는 건 전 그렇게 썩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꾸준히 언급들이 한 달 정도 언급드리는 것 같아. 한 달 가까이. 연기금이 스마트하게 바닥에서 자꾸 사주네. 요거 하나가 위안거리 정도 된다라고 했어요. 연기금이 바닥에서 위안거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꾸준히 모아가지고 있다 지금. 요런 건 위안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크게 호재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요게 위안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뭐 모두 양쪽에서 쌍끌이 매도를 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코스닥도 얼마 안 밀렸어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30포인트 뭐 저항 구간이니까 여기서는 한번 밀려도 된다라고 했는데 안 밀리고 있습니다. 원래 저항 돌파 시도 나오는데 돌파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 급락이 한번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밀려서 21선한테 갔다가 오는 거죠. 엄마 품에 안기듯이 안겼다가 힘 받고 다시 올라오는 이런 모양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를 만약에 그냥 두들기다가 그냥 돌파해주면 뭐 제일 좋은 거긴 하죠. 아, 힘이 좀 생겼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뭐 만약에 밀리더라도 실망할 게 없다.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망할 건 없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이 안 좋았다라고 했는데, 수급 안 좋은 거에 비해서 이렇게 음봉 내려온 거는 기분은 나쁘지만 그렇게 안 밀렸어요. 1%도 안 밀렸잖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얼마를 팔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또 없어졌네. 자, 보세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디 갔니? 자,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1000억 넘게 팔았죠. 1200억을 매도를 했다. 근데 밀린 게 없잖아요. 뭐 저 정도 밀리면 밀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건 밀린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하게 잘 버텨준 거다. 1200억 이상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없었잖아요. 네, 개인 매수만으로도 저 정도면 잘 버텼다 생각하시면 되고, 뭐 선물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은 역시나 관망입니다. 콜옵션으로 위에 지금 그 위쪽을 막아주고 있는 거죠. 2130포인트는 꾸준히 언급드렸듯이 여기는 이제 저항 라인이잖아요. 자, 자꾸 한 번씩 꺼져. ESC를 누르다 보면은 한 번씩 꺼져요. 자, 여기는 저항 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130과 61선 저항이 같이 겹쳐 있다. 그러니까 요 위에를 살짝 이제 막고 있는 거예요. 콜옵션 매도로. 뭐 돌파하면 열어주겠지. 돌파할 때는. 예, 그래서 옵션 동향은 그렇게 썩 뭐 오늘 좋은 상황은 아니었고, 근데 그렇다고 뭐 하방 포지션을 엄청 늘리거나 하지도 않았으니까. 요즘에 보면은 요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물이나 콜옵션 쪽으로 위쪽 방향을 좀 강하게 두텁게 구축을 해놓으면은 아래에다가 혹시나 모를 보험 쪽으로 약간 정도, 요 정도 넣어놓는 정도. 그러니까 오늘은 상방 포지션이 없다 보니까 풋옵션을 그렇게 늘리지 않은 요런 모양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도 이제 기조를 바꿔서 상승 쪽에다 자꾸 베팅을 하는데, 여기는 저항 구간이니까 여기 돌파할 때까지는 좀 경계감을 갖는 것도 나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2175포인트 올라서 여기를 안착해줘야지, 아, 우리나라도 이제 한숨 돌리고 강해졌구나 생각하는 거고, 2130포인트 여기를 돌파해주면 한숨 돌리는 거, 2174포인트, 75포인트죠. 75포인트를 넘어가주면은, 아, 우리도 이제 좀 강해졌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지금 돌파되어 있는 21,600포인트에 비교할 수 있을 법한 우리 지수는 2220에서 2230 정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는 이 정도까지 봐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서 삼성전자,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여드렸죠. 약세 뭐 구간, 조금 약세를 보였다. 저항 구간에서 삼성전자도 뭐 그래서 좀 밀렸는데, 그래도 뭐 개파랑 나온 것 치고는 양호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의 수급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연기금에서도 열심히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활력을 좀 북돋아주고 있고,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3,500원에서 44,000원 요 구간 중요하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항상 여기는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터치한 다음에 올라와서 아예 내려오질 않죠. 심지어 61선도 뚫어내 있는 기술적 레벨이 높은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계속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는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삼성전자 계속 많이 언급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하이닉스가 오늘도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좋은 거는 이제 66,000원 쪽을 회복해주고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21선이 기존에는 아래로 이렇게 깊게 내려왔잖아요. 각도가 가파른 거죠. 이렇게 각도가 완만한 건 이런 게 완만한 거죠. 경사길 이렇게 돼 있는 거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죠? 거의 암벽등반 수준이잖아요. 이렇게 완만한 데 올라가야지 천천히 운동이 되는 거고. 자, 이 경사가 이렇게 가파르던 게 이렇게 완만해서 이제는 거의 평평해졌죠. 그리고 평평하다라는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자꾸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요거 끝을 이렇게 위쪽으로 살짝 말아 올리기 시작하면은 주가도 위쪽으로 자꾸 올라가려는 모양을 보일 거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하이닉스가 조금 늦었지만 후발주자로 21선 올라타서 위쪽으로 가려는 모양을 이제 만들고 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이제는 66,000원 위쪽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강해지는 구간에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이닉스 아직까지도 매매는 안 하고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 그분들은 요 구간에서는 이제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21선이 이제 꼬리를 이제 슬슬 이번 주에는 말아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세 구간이 끝나간다, 뭐 그런 모양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외국인들도 뭐 기관도 매수 들어왔고 외국인들도 좀 매수 들어왔고 해서 뭐 좋은 날이었죠. 그래서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하이닉스가의 문제점은 외국인들이 뭐 지난달에 계속 이번 달까지도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었죠. 그래서 하이닉스를 떠나 버리고 삼성전자로 아예 다 갈아타는 거냐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역시나 하이닉스를 버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쪽을 먼저 채워놓고 이제 하이닉스도 다시 한번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6만 주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하이닉스의 26만 주는 다른 종목들이랑 달라요. 이게 주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그래도 한 100만 주는 매매해줘야 100만 주 정도는 사줘야 하루에 100만 주 정도는 사줘야 외국인들이 하이닉스에 좀 집중 매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50만 주는 사야지 좀 샀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26만 주 이런 거는요. 당일날도 사고 당일날도 팔 수 있는 이런 물량이라서 큰 물량이 아니에요. 26만 주는. 제가 뭐 26만 주 정도 매수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큰 물량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세요. 그래도 50만 주 이상은 돼야지 좀 굵직한 물량이 들어왔네요. 100만 주 이상이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 이런 장대 항봉을 만들 수 있고 거래량을 좀 붙일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제가 여기는 이제 자율등락 구간에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2만원에서 22만 5천 요 구간으로 올라가도 되고 아니면 밑으로 내려와서 21선이랑 61선 이제 골든 크로스 나죠 이번 주에. 그러면은 요 구간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제 마중을 나가든가 둘 다 가능한 구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매매하는 구간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20만원 부근에 왔을 때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한 번 정도 매도를 한 다음에 돌파한 다음에 매수하던가 아니면 눌렸을 때 매수하던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 비슷한 가격에 매수를 한다고 해도 지금 매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저항받고 밀렸을 때 절반 정도 조정받았네. 일부 매수 20만원까지 조정받았네 1차 2차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는 거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 구간에서 여기가 매수가 아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기다리는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22만 5천원 돌파해서 안착한 다음 혹은 20만원까지 내려온다. 이 둘 중 하나 뭐 기다리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그 친서 받은 다음에 따뜻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따뜻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김정은도 이제 트럼프한테 뭐 답신 성격의 뭐 친서를 받았는데 그거 뭐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중단됐었잖아요. 중단됐던 북미 간의 대화가 요게 다시 한번 재개되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양쪽 다 지금 좋은 말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뜻하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북 인도적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지원을 받아야 북한은 따뜻해져요. 요게 좀 달라요. 트럼프는 풍족한 미국이잖아요. 미국이니까 트럼프는 본인한테 도움되는 서신만 있어도 따뜻해요. 풍족하잖아요. 트럼프는 그리고 원래 따뜻하게 풍족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다르죠. 북한은 뭐가 있어야 돼요? 북한은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지원이 있어야 된다. 지원이 들어와야지 좋은 말 해주고 따뜻하다는 그쪽이죠. 근데 뭐 친서에 만족했다라는 거는 트럼프 이쪽 미국에서도 유엔 안보리에서도 대북 지원하는 것 정도는 인도적 지원은 오케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가니까 이제 북한도 이제 뭐 친서에다 그런 거 썼겠죠. 우리가 인도적 지원 정도는 풀어주고 이제 뭐 했으니까 그 정도는 받고 일단 대화하면서 좀 더 받아라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작년에 2018년도에 북한이 뭐부터 시작했어요? 뭐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부터 시작이었는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생각한 북한의 태세 전환은, 기존까지는 핵실험하고 미사일 날리고 ICBM 일본 상공 날리고 했었는데, 북한의 태세 전환은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하면 기억나셔야죠. 응원단 딱 내려보내면서, 아, 얘네가 이제 돈이 이제 필요하다는 걸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미사일 날리는 것도 표현의 방법인데, 그거는 돌려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 응원단 내려보내줄 테니까 얼마 줘, 뭐 이런 식이죠. 우리한테 얼만큼 지원 좀 해달라, 이런 개념이겠죠. 그냥 내려보내진 않아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이. 얘네가 뭐 그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응원단을 내려보냈겠습니까?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ICBM 빵빵 쏴대고, 미국도 뭐 불바다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러고, 한반도 불바다는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지겹고, 미국까지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질 않나. 일본 상공으로 날리질 않나. 핵실험을 하질 않나. 그럼 평화를 원하는 애들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얘네가 내려보냈어. 뭐 좀 내놔, 우리 배고파, 이런 얘기라고 했죠. 그래서 2017년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메모장을 하나 꺼낼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017년에는, 자, 2017년 핵실험 미사일 실험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북한이 정권 교체를 노리고 뭔가 바라는 게 있다. 돈 내놔, 이거죠. 식량 내놔, 돈 내놔, 이런 개념이죠. 지금 정권이 과거에 이제 북한을 지원했던 정권을 승계하는 정권이다 보니까 내놔, 이거예요. 제가 이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쟁설 나올 때 이건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장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전쟁설 나올 때 6.25 생각해봐라. 6.25 생각해봐라. 전쟁이 필요하면은 얘네는 몰래 작업한다. 뭐 연평해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몰래 작업을 한다. 전쟁할 거면 조용히 뒤를 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얘네는 왜 저러느냐? 돈 내놔라. 식량 내놔라. 이 개념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런 말씀을 드렸어요. 김정은은 지지 기반이 약하다. 김일성 때랑은 계속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김일성 때 같은 경우는 물론 제 앞세대긴 하지만 이때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못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오히려 우리랑 비교했을 때 북한이 오히려 부국 강병이었어요. 우리보다 좀 잘 살았고, 우리는 쑥대밭이 됐잖아요. 다시 살려야 되는 나라였고, 실제로 군대도 좀 셌고, 나라도 잘 살았고, 부국 강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같은 경우는 우리 시대 때는 추앙을 받았겠지. 그렇죠? 아, 우리 시대 때, 우리 앞 시대 때니까 추앙을 받았겠죠. 근데 자 김정은 전에 김정일부터 보자고요. 김정일 같은 경우는 좀 젊은 사람들도 다 아는 분야니까 뭐 제 시대이기도 하고, 자,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가 뒤집혔죠. 경제력 한국이 올라갔죠. 그럼 얘는 뭘로 버텼어요?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물론 정보를 차단하면서 본인들이 부국 강병이라고 주장했는데, 그거에다가 중요한 거는 이제 핵 보유국. 선진국은 다 핵을 들고 있다.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우리 강한 나라다. 잘 사는 나라다. 이런 식으로 우겼단 말이에요. 자, 지금으로 와볼게요. 김정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김정은은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죠. 중국이 개방을 해버렸네. 중국이 경제 개방하면서 잘 살아. 아주 좋아. 좋은 모습을 보였어.
얘네도 다 알아요. 중국이 개방을 했고 베트남이 개방을 했고 다 안단 말이에요. 북한이라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보 차단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 북한 사람들 일단 그래 차단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그 가정에서도 북한 사람들이 보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해요. 중국의 정보가 그렇게 완벽하게 차단돼 있지는 않잖아요. 다 알아 이제. 우리가 얼만큼 잘 사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GDP가 얼마인지 다 알아 얘네도. 삼성이 어떤 기업이고 LG가 다 안다고. 현대차가 돌아다니고 다 안다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내세울 거는 뭐예요? 이제 잘 살게 해주겠다 뭐 이런 이제 뭐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된다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내가 너희를 잘 먹고 잘 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새마을운동 같은 거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 잘 살아보세 이런 거예요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 이거 아니면은 얘가 버틸 재간이 없어요. 지지 기반도 약하고. 지금은 경제를 개방하자라는 층하고, 그리고 안 된다. 군부 쪽에서는 당연히 경제 개방하고 이런 거 안 좋잖아요. 강경파하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기존에는 군부가 압도적이었는데 이제는 양쪽이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래도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김정은은 지지 기반이 약하다. 그러니까 괜히 저기 외국에서 돌고 있고 권력 욕심 없어 이러고 있는 지형 잡아다 죽이고 하는 거잖아요.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고. 그러면 김정은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 필요한 것,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최악의 선택이죠. 이건 최악의 경우 최악의 선택인 거고, 얘네가 원하는 것은 경제 개방을 하고 그리고 체제 유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든 공산국가에서는 체제 유지를 중요시 여기죠. 왜냐하면 지들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잘못해서 뒤집히면 안 되잖아요. 자기 머리에 총구가 날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제는 유지돼야 돼. 경제는 개방할게, 체제는 유지해야 돼. 그리고 원하는 거는 핵 보유. 핵을 폐기하겠다라고 해놓고 와서 이란처럼, 얘네가 원하는 건 이란이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이 원하는 건 뭐예요? 북한은 이란처럼 되는 걸 원하고, 미국이 원하는 거는 뭐 리비아나 이런 데처럼 하는 걸 원하는 거죠. 한 번에 완전 폐기. 완전 폐기. 얘네는 단계적으로 뭐 개긴다고 봐야죠. 계속 이란 개기고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개기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북한은 이란처럼 우리의 힘을 잃지 않는 거예요. 힘을 유지하면서 요런 거를 원한다. 이게 차이가 커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잘 될까요? 이게 잘 될까요? 자, 리비아식 잘 보세요. 리비아식 안 한다 이런 얘기 북한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한 번씩은. 리비아식은 노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뜨끔해갖고 리비아식 아니야. 리비아식 아니야. 우리도 그거 얘기한 거 아니야. 트럼프식으로 하자. 트럼프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트럼프식. 뜨끔한 거예요. 이걸로 가자고 제안했다가 북한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언론에다가 쟤네 리비아식으로 가자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 안 한다. 트럼프식으로, 그러니까 트럼프식으로 하겠다. 가자 이러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제. 리비아식으로 해서 과거에 뭐 그 카다피 같은 경우 피살당하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건 기억나시죠? 요것도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카다피 피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런 걸 원치 않아요. 북한은. 이게 쟤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차피 인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뭐 투표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윗대가리들이 할 거잖아요. 그럼 걔네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득권 세력들은. 이거는 공산주의는 더 심하지. 우리나라도 그런데 공산주의는 더 심하죠. 그죠? 권력에 대한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번 잡으면은 절대 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참고로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건 이런 부분인데 이게 쉽지 않다. 이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트럼프 재선 때까지 비핵화 합의는 없다. 이거는 가능성의 무게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런 없다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저는 계속 이 말씀을 요거를 2017년에 제가 해석을 해드렸죠. 얘네가 핵실험하고 미사일 뭐 날리고 하는 게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다. 돈 내놔라. 우리 배고프다.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 얘네가 원하는 건 경제 개방이고 체제 유지다. 그리고 핵을 바로 포기 안 하는 거다. 단계별로 포기하네 어쩌네 해도 당장 적어도 김정은 정권에서는 김정은 집권할 때는 폐기를 안 하는 게 김정은의 목표예요. 적어도 내가 집권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핵을 폐기하지는 말자.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무기다. 이게 한 번에 폐기되기는 나 카다피처럼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줄다리기를 할 건데 트럼프는 재선 때까지 합의를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게 유리해요.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게 유리하고 된다라고 하면은 구두 합의 정도지 뭐 완벽하게 뭐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죠. 우리가 뭐 아파트나 이런 걸 계약하면 가계약 먼저 하잖아요. 가계약 수준인 거예요. 완전 계약해서 체결해서 땅땅땅해서 도장 찍고 이기 전에 가계약 수준 그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제대로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재선 되면은 트럼프가 이제 그때는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빨리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비핵화 합의 속도가 빨라진다.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속도가 빨라지면 여론에서 트럼프 날로 먹었네. 북한이 급했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으세요?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서 이거를 최대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비핵화에 대해서. 근데 빨라지면은 트럼프 북한이 급한 거 날로 먹었네. 그냥 지가 한 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없는 것도 네거티브에 쓸 판인데 이거 얼마나 좋아요. 저건 트럼프 업적 아니야. 나머지 내가 다 해결해줄게.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뭐 비핵화가 뭐 빠르게 합의가 된다? 그러면 아주 좋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북한이 경제 개방되고 북한이 경제가 개방되고 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거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한국은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여기 진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기회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성장률이 자꾸 밀려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북한 개발을 시작하면은 저는 그러면은 이제 건설사를 다시 보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 쪽을 인프라 구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 관련된 이런 인프라 쪽 무조건 봐야 된다고 보는데 한참 멀었다 이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건설주 땅이 없어서 집 지을 데도 없고 뭐 할 게 없죠. 인프라 우리나라 워낙 잘 돼 있는 나라다 보니까 건설주가 그래서 저는 별로입니다.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뭐 다른 쪽을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과거처럼 이렇게 영광이 오진 않는다. 이 영광이 오려면은 북한이 경제를 개방해서 이 건설주들이 다 여기 뛰어들어야죠. 기술력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 이거를 누가 원해요? 한국이 원한다. 한국 굿. 자, 한국이 좋아지면은 좋아할 나라가 있나요? 전 잘 모르겠네.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우리랑 우호적인 국가들, 그런 국가들에서는 좀 좋아할 수 있겠죠. 뭐 베트남이라거나 뭐 이런 국가들에서는 뭐 좋아할 수 있겠죠. 얼만큼 좋아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좋아한다면 그런 국가들이 좋아할 거고. 자, 일본. 남한과 북한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교류를 막 하기 시작해. 일본 좋아할까요? 얘네는 미친 듯이 싫어할 놈들이죠. 세상에서 제일 싫을 놈들이에요. 일본은. 중국 좋을까요?
지금 북한을 지들이 좀 주무르고 있는데 이거 좋겠어요? 거기다가 남북이 이렇게 잘 융화가 되면은 둘 다 강해지는 거죠. 주변에 강대국이 생기는 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잘라놓고 우리나라 왜 잘라놨어요 이거?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니까 대충 우리나라 이거 왜 잘라놨어요 이거? 반도국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주장은 반도국가라고 하죠. 실제 모양도 그렇고 근데 우리 반도국가 아니죠? 북한 여기 막혀있으면 우리나라 뭐예요? 섬이에요. 심지어 한쪽으로는 한쪽이 아예 막혀있는 섬이에요. 돌아가야 되잖아 이렇게. 한쪽이 막혀서 더 피곤한 일반 섬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도 지금 이만큼 경제를 이끌어온 거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거를 같이 경제협력을 해서 우리가 여기 도로를 뚫고 해서 가는 거 누가 좋아해 이거? 중국 안 좋아해요. 미국? 미국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단돼 있잖아요. 우리나라한테 무기 얼마나 팔아먹어요. 미국이 사우디랑 잘 지내는 거 뭐예요? 미국은 사우디에 무기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국제경찰 노릇 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중동 뭐 치안 뭐 해주고 하는 거잖아. 그래야지 석유 쪽에다가도 좀 이제 그 뭐 비중을 좀 대고 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아람코에다가도 아메리칸 이름 박아놨는데 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좋을 게 없어요. 우리가 분단이 계속 지속이 돼야지 무기 팔아먹는 거예요. 미국은 무기를 팔아먹고 경제가 성장한 나라인데 좋아할 나라 뭐 있어? 러시아는 좋겠어요? 러시아가 좋은 거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유라시아 철도 해가지고 러시아를 관통해가지고 유럽을 가는 철도? 뭐 가스관?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일부 이런 것들 일부는 좋은데 이런 거 연결해주는 건 좋은데 굳이 우리랑 뭐 북한이랑 이렇게 자꾸 짝짝꿍해서 이렇게 힘을 합치려고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좋지 않아요. 북한이 만약에 경제 개방해가지고 한 100년 정도 지난다고 생각해보세요. 100년 정도 지나면은 이거 뭐 좀 더 이제 우호적인 손길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지도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00년 뭐 정도 지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주변의 강대국들은 이거를 원하는 나라가 없어요. 아예 이걸 원하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말은 저렇게 해도 쉽게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최대한 어렵게 하려고 하고 최대한 미룬다. 미루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북한이 급해지겠죠? 뭔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계속 부진하려 그러면 북한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이 뭔가를 포기하는 상황이 나오죠. 이렇게 되겠죠. 원래 급한 사람이 뭔가 조건을 양보하는 거잖아요. 북한이 포기하고 혹은 조건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멀리 있잖아요. 그냥 무기 팔아먹으면서 지켜보다가 북한이 양보하고 하면은 그래 그러면은 슬슬 사인해 줄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급할 게 없어요. 트럼프는. 트럼프 시대 때 되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데 안 되더라도 적어도 재선 때까지는 이용해 먹어야 된다. 요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요거 오랜만에 다시 한번 알려드렸고 그동안은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경협주는 앞으로 저 비핵화 뭐 되고 할 때까지 계속 테마로만 접근한다. 저거 산업 아니다. 북한이랑 미국이랑 도장 찍어서 오픈하고 경제 개방하고 우리가 가서 걔네 나라 그 북한 가가지고 인프라 구축하고 뭐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산업이 되는 거. 그 전까지는 무조건 테마로만 봐야 된다. 그러니까 테마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급등이 나오면은 매도, 분할 매도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테마주를 막 끌고 가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오죠. 테마라는 거는 테만 이꼴 기대감이에요. 테마는 기대감이란 말이에요.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 실적이나 이런 거에 아무것도 없어. 지금 경협주들 북한 때문에 실적 오르는 거 있어요? 북한이 뭐 인프라 지금 구축하는 거 없잖아요. 실적 오르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는 기대감이
희석되고 꺼지기 시작하면은 쪼르르륵 밀린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협주는 테마다. 뭐 트럼프가 따뜻했고 김정은도 이번에 트럼프 친을 따뜻했을지 몰라도 뭐 이렇게 뭐 아시아 종묘나 뭐 조비나 경농 뭐 이런 거 말씀드렸죠. 대유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량 지원은 갔으니까 요 부분이 따뜻했지 다른 게 따뜻한 건 아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협주로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다고 했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런 식량 관련주하고 또 하나 뭐 있다? DMZ 같은 경우는 평화공원 조성하고 거기서 뭐 만남의 광장을 만들던 뭐 하던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미국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정도예요. 요것도 반년 넘게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DMZ 정도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 코아스라던가 요런 게 급등했다가 쪼르륵 밀렸죠. 10% 이상 급등했다가 그래도 거의 7%. 요게 근데 SG는 좀 조용했네. 보통 코아스가 올라가면 SG가 좀 따라서 튀는데 요게 좀 조용했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게 후발주로 갈지 아니면 그냥 계속 약한 척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코아스가 가면 SG가 뭐 뒤에 후발주 개념으로 좀 따라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화공영 뭐 이런 뭐 자연과 환경 이런 거 이화공영도 오늘 좋았죠. 오늘 이거는 장 막판까지 쭉 끌어 당겼어요. 그러니까 DMZ 쪽이 가능성이 있다. 좋아지면은 얘기 나오는 게 DMZ 쪽이다. 식량 관련이야. 계속 말씀드려. 자연과 환경은 여기 1650원 회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회복을 못했어요. 여기 돌파 시도 나오다가 쪼르르륵 밀렸어요. 오늘 시초가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돌파 시도 나오고 이탈한 다음에 쪼르륵 밀렸죠. 그래서 뭐 요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 21선이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꼬리를 좀 말아 올릴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돌파해가지고 61선 건드리고 요 위에서 기다릴 수도 있고 마중 나가러 갈 수도 있고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놀이플랜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뭐 따라 올라오긴 하는데 그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후발주 쪽으로. 그리고 삼육물산 뭐 이런 놈들이 오늘 뭐 엄청 강했죠. 이거 뭐 상한가 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요런 놈이 뭐 강하고 뭐 그랬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은 뭐 괜찮지 않나 싶고 오늘 그리고 OLED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뭐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린 삼성 쪽에서 삼성에서 OLED 쪽 투자를 망설이는 거 아니냐, QLED 쪽으로 뭐 가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를 뭐 계속 하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2조 원 정도 약 2조 원 정도의 이제 대형 TV, 대형 OLED 라인을 이제 생산 라인 투자하겠다. 뭐 요런 부분으로 뭐 보이고 있으니까 이게 원래 4월에 됐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뭐 QLED 쪽만 얘기 나오고 해서 자꾸 밀리고 해가지고 OLED 관련주들이 좀 어려웠었죠. 근데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뭐 BOE 같은 경우도 투자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장비주들 같은 경우가 좀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HB 테크놀로지 제가 항상 OLED 나오면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종목 3,600원 이건 넘어줘야 된다. 21선 조정 이쁘게 받고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별로 걱정이 안 된다. 한국 기업은 물론이고 중국 기업까지도 뭐 다들 이제 원하니까 그래서 뭐 걱정을 해본 적이 저는 별로 없어요. OLED가 이제 산업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앞으로 이제 창창한데 OLED는 이제 창창해지기 시작하는 건데 뭐 굳이 이 기업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밀리면은 어디서 담을지를 고려하면 된다. 항상 그런 말씀 드리고 있죠. 3,600원까지 올라왔고 이 3,600원을 유지해준다면 4,000원까지는 어렵지 않다. 4,000원을 넘어가면 그 다음 시세는 그때 가서 보는 게 낫다. 미리부터 뭐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3,6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좋은 겁니다. 이제는 3,600원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뭐 볼만한 종목들 조금 규모 있는 쪽으로 보면은 뭐 SFA 같은 경우도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눌려있는 4만원 부근에 있을 때가 기회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21선 공방 계속 나오다가 오늘도 요 구간에서 한번 위쪽으로 쭉 올라갔다 밀렸는데 가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21선, 61선 이렇게 사이에 있을 때 가격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기술력이야 뭐 말할 게 없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동안 좀 어려웠던 시기를 건너서 APS 홀딩스가
지난번에 강세를 보여가지고 AP 시스템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게 분할돼갖고 얘네가 이제 지주사격이 됐는데 지주사 분할을 했죠. 그래서 AP 시스템도 이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저게 유지되면은 AP 시스템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요 놈이 안 올라간 게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같이 영향력을 받아서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관련 종목들 뭐 야스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요런 거를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영우 DSP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오늘 큰 강세는 아닌데 제이스택 같은 경우도 뭐 조금은 올랐는데 제이스택도 11,000원 이런 구간에서는 기회다. 기존에 이렇게 멋지게 올라온 다음에 크게 이탈을 안 하고 있다. 근데 여기 61선 쪽에 올라타서 유지해주고 21선 따라 올라오니까 너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긴 한데 얘 같은 경우도 바로 튈지 한번 이렇게 쉬었다 튈지 모르겠는데 오늘 갭 만든 거 보면은 위쪽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이스택 같은 경우도 힘이 있는 놈이기 때문에 한 방은 있는 놈이기 때문에 항상 HB 테크놀로지를 놓쳤다 쳤을 때 제이스택을 얘가 먼저 가지 않았으면 제이스택을 본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같이 한번 뭐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뭐 오늘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경협주랑 OLED의 날이다. 이렇게 좋았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은 한 템포 휴식. 저항 근처에 왔으니까 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 이란 뭐 이쪽 중동 관련된 이런 지정학적 이제 불안감이 좀 있다. 뭐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이란이 얘네도 북한이랑 비슷한 입장이죠. 나 관심 좀 가져줘. 제재 좀 풀어줘. 북한이랑 이란이랑 말하는 거 똑같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제재를 풀어달라 이거잖아요. 이란하고 북한하고 한 번씩 이렇게 꼬장 부리는 게 제재를 풀어달라 이런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게 뭐 엄청난 전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뭐 저 정도에서 어느 정도 꼬장 부리는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뭐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동은 좀 과격하니까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겠네요. 북한은 전쟁 안 납니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중동 말씀드릴 때는 저도 조금은 쫄려요. 저도 조금은 소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쪽은 과격하게 나올 수도 있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정리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6월 달 같은 경우에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뭐 구독, 알람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서 요거 터치해서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됩니다. 숫자 3만 남기셔도 충분히 잘 봤습니다라는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갈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